안녕하세요. 오늘은 BMW X3를 제가 브루노 씨와 제레미를 태우고 또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소카에서 X3가 풀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X3 차량을 타고 와인딩 로드를 갈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차량을 한번 운전해 볼 생각입니다. BMW X3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빠 차라고들도 많이 하는 정도로 좀 편안한 승차감과 그런 거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회가 돼서 X3를 좀 빌렸고요. 브루노 씨와 그리고 제레미와 함께 이제 타보면서 시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제가 원래 디퓨저를 차에서 항상 상시로 꽂고 다니거든요. 제가 쓰는 디퓨저는 이렇게 꽂는 형태가 아니라 컵홀더에 들어갈 수 있게 왜 저희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그런 방향제들 있잖아요. 그런 디퓨저를 썼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여름이 되면 차 안이 뜨거우니까 향이 되게 빨리 날아가고 그게 약간 증발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좀 차 안에 이렇게 뭐 잔여 향이 꾸덕꾸덕하게 남아있는 그런 것 때문에 디퓨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벤몰리크 방향제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게 진짜 좋은 점이 향이 막 한 번에 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좀 스멀스멀? 은은하게 퍼지는 것 때문에 블랙체리로 샀는데 제품이 저한테 좀 많이 맞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제가 댓글 하단에다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UV를 보통 요즘 많이 선호들 하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세팅 자체나 이런 사이드 볼스터도 굉장히 잘 조여져 있어요. 급격한 코너링을 해도 몸이 잘 흔들리지 않게 그런 거를 되게 잘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하고 지금 저 앞이 조금 급격한 코너거든요. 그 급격한 코너를 제가 한 60km 속도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 나가도 차가 흔들린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고 서스펜션이 되게 잘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앞에 방지턱 같은 경우에도 딱딱 뭔가 맞춰져 있는 옷을 입는 느낌이에요. 보통 저희가 정장 같은 거를 맞춰서 입잖아요. 뭔가 수트핏 재질의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코너링이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모든 차량이 다 이럴 순 없거든요. 다른 뭐 소형 SUV나 이런 걸 타봐도 사실 이런 주행질감을 주는 차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320i를 처음 탔을 때 가장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주행 질감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주행 질감이라는 게 이 BMW의 슬로건 자체가 너 운전 재밌게 해, 우리는 드라이버의 운전의 재미를 항상 중시하고 있어 라는 그런 브랜드 철학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차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요. 그런 슬로건에 맞게 차를 되게 잘 만들고, 그리고 제가 320i 탔을 때 이제 놀랐던 게 코너링도 코너링이지만 가속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경쾌해요, 차가.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게 즐겁다라는 느낌을 줘요. 차를 타면은 내가 이 차를 타고 어디 이동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차를 타고 싶다 이런 느낌을 되게 잘 주는 게 아무래도 그 BMW 차량의 좀 특별한 점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X3 차량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소음을 측정해서 거기에 반대되는 화장을 넣어서 해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BMW 같은 경우에는 이 X3의 그 엔진 사운드를 직접 입력해가지고 그 입력된 엔진 사운드 값에 따라서 노이즈 캔슬링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노면 소음이 조금 있긴 합니다. 노면 소음이 조금 있긴 한데 그 외에 이제 소음이 느껴지는 게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소음 영역대에서는 그런 소음을 되게 잘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잘 들어요. 본인이 좀 이렇게 속력을 내는 걸 좋아하고 스피드한 거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시면은 이 차가 만족스러운 차량은 아닐 수는 있어요. 평상시 도심 주행이나 크게 속력을 낼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운전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을 가지고 운전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토크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얘가 조금 반응이 살짝 굼뜨긴 해요. 근데 변속감이나 이런 거는 진짜 야, BMW 이런 거 정말 잘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속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되게 부드러워요. 잘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기분이 좋은 변속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엔진 소리가 더 유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꺼지나 봐요. 꺼지면서 소음이 그대로 들어오는 건지 이게 스포츠 모드로 그 드라이브 모드를 셋업을 하게 되면은 엔진의 사운드가 굉장히 잘 들립니다. 다시 여기에서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퍼스널로 바꿔봤거든요. 그러면은 느낌이 달라져요. 뭔가 되게 편안한 느낌으로 잡아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츠 모드보다는 확실히 이 퍼스널로 했을 때 드라이브 하는 게 훨씬 조금 편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X3는 스포츠성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숙하고 편안한 그런 이미지에 초점을 더 맞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차가 이제 컴포트하게 좀 주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주행 감각이 훨씬 더 좋아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는 저단에서 RPM을 조금 더 뽑아쓰기 때문에 그 소음이 계속해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 좋은 엔진 소리가 들리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노이즈 캔슬링을 통해서 소음을 차단하고 그리고 운전자가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잘 잡아주니까 이 X3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숙성 그리고 내가 뭐 운전을 험하게 하지는 않는다, 스피드는 필요 없고 나는 SUV 좋아하는데 그냥 좀 편안한 차 타고 싶다, 근데 또 스포티함은 잃고 싶지 않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BMW의 감각을 느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X3를 저는 구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차값이 비싸지만은 저는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놀랐던 점 중에 하나가 드라이빙 어시스트를 켜놓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BMW 드라이빙 어시스트는 한 단계 높은 단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조향을 하지 않아도 이런 속도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앞차와의 간격이 좀 좁아지는 상황에서도 이런 속력을 제어하는 능력이 되게 세분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RPM을 줄이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작동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요. 그리고 이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제 제네시스 라인이나 기아 그리고 현대 라인에 있는 그런 드라이빙 어시스트들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조금 이런 담력이 세다거나 급하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조금 있긴 한데 얘는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정지 상태에서 되게 세밀하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 스타본 고를 켜놓고 있는 상황인데 스타본 고도 사실 거의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이런 걸 정밀하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차급에서 이 가격이 왜 이 정도가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드라이브 어시스트 켜놓고 있고 80km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체 구간을 만났죠. 정체 구간 만났는데 정말 잘 세밀하게 제어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이 정말 편하네요. 이 드라이브 어시스트가 진짜 좀 확실히 고급지다 라는 느낌이 어울리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앞에 차가 이제 바로 가속을 했을 때 바로 따라잡아주는 모습이고 또 급격하게 브레이크 밟는 상황에서 제 브레이크를 바로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BMW X3 드라이브 어시스트도 당연히 핸들을 잡으셔야 되고 이 핸들을 안 잡았을 때 이쪽에 반짝반짝 거려요. 잡아주세요, 안 잡으시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잡으면 정전식으로 얘가 인식해서 잡으셨구나 하고 계속 진행 방향으로 드라이브 어시스트를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차 들어오죠? 차 들어오는데 바로 잡아주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드라이브 어시스트를 믿기보다는 운전자가 직접 개입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게 정말 낫겠죠. BMW X3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BMW 520i 530i인가요? 그 모델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 앰비언트 라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밤에 볼 때 상당히 예뻐요. 운전할 때 시야를 방해한다라는 뭐 그런 피드백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뭐 이렇게 방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발길을 좀 많이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운전하는데 지장을 준다, 방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이런 정체 구간에서 쓰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정체 구간에서 우리가 뭐 퇴근할 때 이런 거 되게 피곤하잖아요. 이거 매번 계속 브레이크 밟고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엑셀 밟고 이러는 게 이런 반복되는 과정이 운전을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데 이런 어시스트를 통해서 또 운전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정말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드라이브 어시스트는 현대 그리고 제네시스, 기아도 다 가지고 있지만 BMW는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한 단계 좀 상승해 있다라는 느낌? 뭔가 디테일하게 잘 잡아주는 게
좀 느껴져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메뉴를 보시면 이 메뉴에서도 실내 조명이 있어요. 이 실내 조명 켜시면 여기에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 백그라운드 라이트 이런 거나 그리고 이 액센트 라이트 이런 거를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높게 하면 이 정도까지 밝기가 되고요, 좀 눈부시다 하면 중간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 색상 같은 경우도 본인이 원하는 색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뭔가 이 BMW의 그런 감성이 이런 걸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노란색도 있고 골드도 있고 하늘색, 그리고 이제 외부 조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주행 전조등이나 뭐 주차등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이 주행 전조등에서 아이코닉 글로우도 설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주행 중이라서 제가 설정을 못하고, 제가 서울에서 운전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러시아어에 무조건 걸려요, 항상 어디를 가도. 근데 그럴 때 운전하는 게 사실 되게 좀 피곤하잖아요. 이 드라이브 어시스트가 없는 차를 제가 5년 정도 몰아봤는데, 서울에 올 때마다 항상 느꼈던 건 그 주행 중의 피곤함은 항상 정차하고 출발하는 그때가 항상 힘들었었어요. 그게 제일 운전이 피로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는데, 드라이빙 어시스트는 그런 피로감을 되게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사실 이 옵션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빠져서는 안 되는 옵션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이 인포테인먼트는 전 개인적으로 아직은 BMW보다는 현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가 이런 거는 조금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UI 같은 거나 좀 이런 거 보는 거는 제가 볼 때 제네시스나 기아, 현대차가 조금 더 보기에는 편하지 않나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얘의 장점 중에 하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요. 얘가 T맵이랑 지금 연동이 되면서 지금 카플레이를 연결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T맵 내비게이션이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돼서 잘 보여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편해요. 내비게이션을 제가 이제 바로 운전하면서 앞에서 볼 수 있으니까 굳이 이 화면을 거치지 않아도 여기에서 사실 다 모든 인포를 처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점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 핸들이 되게 지금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드라이브 어시스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바로 셋업이 돼가지고 핸들 조향 보조, 주행장치 보조가 이렇게 켜져서 바로 운전하는 데 도움을 주고, 꺼지면은 바로 제가 또 운전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지금 밟으면 드라이브 어시스트가 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꺼지면서 제가 바로 운전할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들은 되게 또 잘 넣어준 것 같아요. 이런 건 되게 쉽고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장점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정말 직관적이고 쉽죠. 한번 누르면 그냥 가는 거야. 내가 설정했던 마지막 속도로, 그리고 알아서 멈추고 가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드라이브 어시스트를 잘 잡아주는 모습이죠. 정말 좋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이런 거. 전체적으로 액세서리에 대한 저의 총평은 이렇습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차를 운전하는 게 편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기술이나 메커니즘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차의 느낌이나 감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파고드는 기질 덕분에 제가 느끼는 세밀한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빠차가 맞습니다. 차가 크고 묵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BMW만의 포스가 있어요. 오직 X3에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요. 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소비자분들 요즘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나 혼자 타는 게 아니라 누군가도 항상 같이 타게 되어 있으니까. X3는 그런 니즈를 잘 해석한 차예요. 당연히 20대 30대 소비자분들이 이 차를 사는 건 경제적으로 무리가 가죠. 40대에 보통 경제력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동안에 모아둔 돈도 있고,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아직도 한국에는 차를 경제력의 징표로도 보잖아요. 아빠들이 한 번쯤은 고민할 만한 차예요.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이 보통 사잖아요. 단순한 운전을 넘어서서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편안함, 그리고 펀드라이빙의 요소를 살짝씩 첨가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 전체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한 부분, 드라이빙 어시스트잖아요. 내가 정말 둔한 게 아니면 이건 타보고 써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진짜 편하다. 그럼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그러면 테슬라 사면 되지. 완전 자동이잖아. 그렇죠. 그런 분들은 테슬라 사시면 돼요. 모든 차종들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이 항상 공존하니까요. 제가 칭찬하는 부분은 운전이라는 항목에서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좋은 요소들을 많이 넣어놨다는 겁니다. 재미와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차임은 분명하니까요. 펀드라이빙과 편안함, 그 사이에 있는 X3 시승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